유흥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 김동건 후보 상호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흥수 후보 공약 잘 들었고요. 근데 공약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 정책이 그래도 보이질 않거든요. 그나마 보이는 것이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금강물을 정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든지 또 충청 문화산업철도를 건설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세 개 다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우리 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황을 좀 파악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 방향을 좀 바꾸겠다든지 아니면 뭐 중단하겠다든지 뭐 새롭게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저는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그 후보님께서 추진한 공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고 지금 청양에 있는 그 농민들이 그 현실도 고령 농에 농민들이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추상적이고 달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지금 농민들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농민수당도 과감하게 드렸으면 저기 지금 80만 원에서 80만 원, 200만 원 올리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농업정책인가?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의심스럽고요.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정책 말씀 나왔으니까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겠다. 예. 그 말씀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도 우리 후보님께서 대전에 로컬푸드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농민들은 농사만 지으시면은 우리 군에서 그것을 상중하 품질별로 해서 청정 채소를 갖고서 서울이나 롯데마트나 큰 대형마트에 우리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 납품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군에서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청양군하고 우리 청양에는 그 농협하고 이런 서로 삼각체제가 농민하고 삼각체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연정 균형 있는 월별로 필요한 그러한 농산물을 납품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청양에서는 예를 들어 메론을 납품을 한다. 그럼 연중 매월 필요한 물량을 납품해야 되는데 그걸 납품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산지 조직화를 통해서 물량을 좀 최대한 확보하자. 우리가 안 될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시군까지 모으자. 그게 그렇게 해서 연중 공급 체계를 갖춰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대형마트 납품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그 지역별, 그 연구위별로 모임을 활성화하고 거기에 그 맞는 맞춤형 그 납품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농업 정책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투트랙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대규모 영농 그 농가에 대해서는 칠간마루, 그 외에 중소 영세농을 위한 정책으로는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푸드플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자치단체로 저희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거든요. 그 푸드플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미흡한 것이나 부족한 지 있다면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양군이 푸드플랜 정책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은 저도 바라고 당연히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은 제가 부군수로 있으면서 부여군에서 가장 잘하고 있고 그 부여군에서 벤치마킹한 부분을 청양군에서 지금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 제가 드릴게요. 이 푸드 플랜은 로컬 푸드 하면은 완주였었어요. 전북의 완주. 그런데 지금은 충남 청양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생산에서 유통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그거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먹거리 종합타운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대전 로컬푸드 매장에서 좀 판매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 서울, 대전, 세종 등 이런 시장을 다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후드편의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정책 검증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청양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청양 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6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제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유흥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후보님께서 공약 관련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개막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지난 민선 7기에도 공약하셨는데 현재 후보님께서 청양군의 연간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마이너한 질문보다 정책적인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민선 7기 군수로 재직을 하면서 그 전에는 분야별로 중장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민선 7기 4년 동안 분야별로 중장객 계획을 마련하려고 노력했고 관광객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관광객 몇 명이 왔냐 이거 따지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런 시대적 상황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게 관광 정책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마이너하게 그래 몇 명 왔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어떤 정책을 가지고 500만 시대를 대비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님께서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 500만 명이 오려면은 40인 버스가 360일 하루도 걸리지 않고 340대 이상 청양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공약이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공약 중에 하나 구기자를 세계유산 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등재 추진하실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유흥수 후보님 도에서 오래 근무하셨죠? 예.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꼭 이거를 달성을 목표를 정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는. 그래, 우리가 관광 500만 시대를 가지고 가겠다. 이런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비전을 달성하고 안 할 것은 그 상황을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그 연도에 가서 보면 되는 것이고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는요. 저는 구기자 그걸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죠?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해서 우리가 구기자의 명성을 높이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기자 세계문화유산 그 등재는 문화재만 가능합니다. 저희 공약에도 있지만 그 구기자 같은 것은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해야 됩니다. 경북 의성의 마늘이라든가 예. 맞아요. 상주의 전통 꽃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국가 주요 농업유산의 등재가 필요한데 공약 수정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그거는 잘못됐네요. 그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후보님께서 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후보님께서는 장곡사의 그 장숭 축제 그 지역에 그 주차장을 주소한 거로 알고 계시죠, 내용을? 예. 보시다시피 청양군 장곡 쪽에 공중화장실 19평 신축에 4억 원의 그 사업비를 투입하여 평당 2,1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보통 마을이관 신축이나 이런 하실 때는 한 600만 원, 700만 원 선이면 가능한데 과연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신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정질에서 나인찬 의원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지금 리발버를 하시네요. 자, 유흥수 후보님, 거기가 관광지죠? 그럼 거기에 어떤 화장실을 지을까요? 동네 화장실 같은 그런 화장실을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한옥으로 정말 그럴듯한 화장실을 지어야 됩니까? 저는 한옥으로 지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할 건축 품셈을 따라서 짓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 2천만 원 조금 더 들어갔더니 평당. 근데 보면은 청송구는 평당 2,7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칠곡구는 평당 2,60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비싸게 진 거 아니에요. 검셈, 품셈에 있는 그 기준을 적어놓은 것이고 그 지역에 맞는 화장실을 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동네 화장실하고 비교하는 것이 맞냐. 그게 청양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군수를 하겠다는 사람의 사고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화장실 장소도 지은 금액도 문제가 있지만은 아니 금액에 무슨 문제가 있죠? 금액을 아니 건축 품셈에 따라서 짓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건축 품성에 아니 그러면 너무 거기에 그 한옥으로 질 걸 양옥으로 질 걸 한옥으로 졌다든지 아니면 한옥으로 기존 전가를 잘못 적용해서 예를 들어 2천만 원 들은 걸 3천만 원, 4천만 원 들여서 졌다든지 그럴 때는 문제가 되죠. 그렇지 않잖아요. 후보님께서는 그 한옥에 맞게끔 예산 담당을 하셨잖아요. 예, 그 정도 생각 못하면 어떻게 하셨다고 해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국민들이 여론은 그 단가가 너무 높지 않나. 그건 너무 적정하지 않나. 일부 의원들이 흠집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거를 정확하게 팩트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거기 그 현재 설치 장소가 장승축제의 개막식은 그 무대입니다. 무대를 거기서 그렇게 짓다 보니까 장승축제가 매년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네. 무대 사용하는데도 조금 곤란하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불합리하지 않나. 유흥수 후보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동건 후보 주도권을 행사하실 차례입니다. 예, 유흥수 후보께서 아마 오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도지사, 군수가 바뀌어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청양의 발전을 가속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시더니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SOC 등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나요? 또 저는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냐. 이거는 유권자들이 자유로운 투표권을 방해하고 표심을 강요하는 행위가 아니겠냐. 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행정 시스템과 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꼭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주고 안 주고 할 수가 있겠냐. 어떻게 국민의힘 정당이라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겠냐.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은 투쟁입니다. 제가 예산 전문가입니다. 얼마나 시장 군수가 얼마나 중앙무대에서 얼마나 찾아뵙고 맞춤형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그럼 있고. 우리 청양에 그런 SOC 사업이 됐건 뭐가 됐건 예. 중앙부처나 국회에 가서 발품 팔아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양의 실정에 맞게 아까 말씀 주셨듯이 청양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정산 사거리에서 그 청양 IC 간 4차선 확보장 관계는 그거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연대까지 왜 못 하셨습니까? 지금 선행계랑 하고 있잖아요. 선행계랑 하고 있는데 4차선 확보장이 시급한 현실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그게 지방도입니까? 국도입니까? 국도입니다. 네? 국도도 네. 예, 청양군은 군도나 마란길이나 이런 거 추진하는 거 아닙니다. 군수는 국가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의무가 있고 같이 광역 종합적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양의 미래를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중앙부처나 정부를 쫓아다녀야지. 예. 그래 그 조그만 토막 포장하겠다고 군수가 행정력을 그렇게 낭비하면 되겠어요? 그게 왜 조그만 토막입니까? 정산 사거리에서 IC까지 그 전체적인 우리 사업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조그만 거로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공사가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우리의 지금 정부의 재원 배분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얘기한 SOC 3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군수 역량에 따라서 조금 더 노력하면 더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뭐냐? 공모사업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대치 탄정제 먹거리 종합탄을 만들죠. 다 공모사업으로 따온 겁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탄소중립 연수원 뭐 이런 게 다 공모사업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공모사업은 타 자치단체의 경쟁에서 가지고 오는데 이게 발품하러 가져온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군수와 공무원들의 행정 역량을 높여주는 거예요.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타 시군과 경쟁에서 가져오는 그런 예산이 공모사업이에요. 민선 7기 4년 동안 공모사업 151건에 3,600억 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국에서 2,000억 넘게 확보한 자치단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청양군은 요거 우리 청양군에 꼭 가져야 되겠다. 마음먹고 계획하고 추진해서 한 건 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후보님께서 생각하십니까? 뭐 151건에 3,600을 가져오셨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거나 지금 뭐 완공된 사업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자, 가져오기만 하셨죠. 예산 담당 안 하셨죠? 예. 어떻게 시집 갔다고 금방 애 납니까?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행정의 프로세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 토지 매입하고, 그 다음에 설계해야 되고, 또 실시 설계, 기본 설계 하잖아요. 그죠? 또 가끔 평가할 것도 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을 무시하고, 내 집, 집 짓듯이 돈 있으니까 그냥 설계해가지고 막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확보했는데 지금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 다 착공이 됩니다. 그렇죠? 그걸 무시하고 4년 동안 그래 유치했는데 왜 건물 안 올라가고 하느냐. 지금 철거 작업하고 있잖아요. 건물 올리려고. 청양여사 장군고등학교 철거 작업 들어가잖아요. 그 옆에 대기업하고 교육청 부지 철거 다 했잖아요. 공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공모사업에 많이 따오신 건 인정하는데 예. 청양에 맞춤형 공모사업을 따왔으면 좋은데 맞춤형 공모사업이 아닌 게 많다는 맞춤형 아닌 거 한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맞춤형이 아닌지 한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잘못된 것을 한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비교란 예로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청양 시가지에 있는 그 구시가지 활성화 사업. 예. 그것도 잘 추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구시가지가 금방 어떻게 활성화되냐. 사업을 자꾸 붙여나가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꾸 또 확장해 나가야 그게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집안에 진다고 그게 활성화될 것 같으면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